유재석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반응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인물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보다 그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의 현상처럼 느껴진다. 특정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형성되는 분위기와 공기가 지나치게 단단하고 경직돼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누군가 유재석에 대해 분석하거나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금기를 건드리는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봉쇄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백종원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이 그랬고, 또 특정 전문가나 방송인을 향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들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적대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정 인물이 비판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과정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누구든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검증과 비판이 따라붙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유독 어떤 인물들에게는 그 기본적인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다. 백종원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르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브랜드와 상품, 자신의 사업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장면들이 반복됐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문제 삼아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방송 윤리나 이해 충돌 문제로 이미 도마 위에 올랐을 상황이었지만 백종원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모든 논의가 무력화됐다. 결과적으로 방송 제작 구조 안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단이 형성됐고, PD와 작가, 출연진이 그 울타리 안에서 순환하며 굴러가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유재석을 둘러싼 분위기 역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유느님이라는 별명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한 명의 예능인을 향해 신격화된 호칭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그 표현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는 문화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든 영향력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 기본 전제가 특정 인물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의 논란을 보더라도 이 구조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러 연예인 이슈가 동시에 언급되는 가운데 유재석의 발언 하나가 기사 상단을 차지하며 결국 일침을 가했다는 식으로 소비됐다. 여기서 결국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분명하다. 앞서 있었던 여러 논란, 특히 특정 출연자들과 엮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처럼 유재석의 발언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발언의 맥락이다.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남을 탓하는 태도는 어리석다는 취지의 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일반론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발언이 기사화되는 방식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았다. 특정 인물,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경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처럼 프레이밍됐고, 실제로 댓글 반응 역시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발언이 생방송도 아니었고 특정 사안을 겨냥해 즉각적으로 나온 말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녹화방송 특성상 발언 시점과 기사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해당 발언을 억지로 현재의 논란에 끼워 맞추며 일침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붙였다. 이것은 해석의 영역을 넘어 의도적인 프레임 설정에 가깝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프레임을 소비하는 대중의 반응이다. 댓글을 살펴보면 발언의 맥락이나 시점에 대한 고민 없이 맞는 말이다 라는 평가와 함께 특정 인물을 향한 비난이 쏟아진다. 유재석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남 탓하는 태도는 병이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된다. 여기에는 사실관계나 논리보다 진영 논리가 먼저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중적인 태도도 쉽게 발견된다. 한편으로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엮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같은 기사 아래에서는 그 프레임에 정확히 부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기자들이 억지로 엮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엮임을 전제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 모순된 태도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적 사고의 특징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유재석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집단의 성향을 보면 정치적 맥락과의 유사성도 눈에 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논리와 증거를 요구하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는 정치 영역에서 자주 관찰되는 모습이다. 조국이나 특정 정치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방어 논리와 유재석을 향한 무조건적인 쉴드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유재석의 발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 그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물이라는 평가는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방송계에서 오랜 시간 형성된 유재석 사단 구조를 외면한 채 개인의 노력과 태도만을 강조하는 발언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방송계를 보면 유재석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공고하게 작동해왔다. 특정 PD, 특정 작가, 특정 출연진이 반복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그 안에서 기회가 순환되는 구조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이를 두고 패거리 영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회 배분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구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노력론을 설파할 때 느껴지는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밖에 없다. 이경 논란과 조세호 논란을 비교해보면 대중과 언론의 잣대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분명해진다. 개인적인 DM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가깝고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과 불법 도박 문제는 사회적으로 훨씬 무거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전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확대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굳이 하차까지 해야 했느냐는 식의 동정론을 펼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반복성이 너무 강하다. 특정 인물을 보호하려는 집단의 사고방식이 작동할 때 사안의 무게와 무관하게 프레임이 결정되는 모습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미 익숙하다. 유재석을 둘러싼 논란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유재석 개인이 아니다. 한 사회가 특정 인물을 얼마나 비판 불가능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과 대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누군가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 존경이 질문을 봉쇄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건강한 존중이 아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는 언제나 더 큰 문제를 낳아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공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유재석이든 다른 누구든 영향력만큼 검증받고 질문받는 사회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도 모른다.